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장을 갈 때 주로 바이크를 타고 다닙니다. 출장을 가는 곳이 주로 전주나 대구, 부산 쪽이다 보니까 왕복 한 700에서 800km 정도의 적당한 투어링 코스가 됩니다. 이 정도 달리려면 보통 12시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니까 당일 코스보다는 1박 2일로 하는 게 많은데요. 가끔씩은 당일 코스로 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할리의 클러치 담력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출장을 가면서 도시나 산을 통과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할리는 역시 산은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닌데 코너링도 좋고 뭐 와인딩도 되고 다 좋은데 손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진짜로 다음번에는 이지 클러치다. 이지 클러치다. 에휴, 가보십시다. 지금 말한 이지 클러치는 이렇게 생긴 원판을 말하는 건데요. 클러치 디스크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클러치의 스프링 힘을 좀 약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 클러치의 평판이 좋지 않더군요. 클러치에 슬립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있고 클러치판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선뜻 설치하기에 좀 꺼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종류의 이지 클러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제품은 클러치 케이블에 바로 연결되는 거라서 구조도 간단하고 원리도 이해가 쉬워서 한번 바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지 클러치를 설치해 볼 텐데요. 이 제품을 설치하려면 일반적인 렌치가 아니라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설치하려면 프라이머리 케이스 반대쪽에 있는 기업 박스를 열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기가 나고 간섭이 일어나서 일반 렌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기업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이지 클러치는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 부분을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클러치에 연결되는 캠판인데요. 이걸 분해하려면 먼저 스냅링을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 공구가 없다 보니까 스냅링을 빼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공구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스냅링을 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하여간 뺄 수 있는 공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보이는 캠판 2개를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요. 볼은 다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구입한 이지 클러치입니다. 일부러 알리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싸기 때문에 구입한 게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은 전부 다 주물로 제작을 했는데 이 메이커 제품만 절삭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절삭 제품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품의 기능은 클러치 레버를 당기면 클러치 와이어에 의해서 위에 있는 판이 돌아가면서 캠의 기능으로 위에 있는 판이 클러치를 밀어주는 건데요. 할리 오리지널 제품하고 캠의 형상이 달라서 좀 더 쉽게 클러치를 당길 수 있게 해주고 반클러치가 들어가는 범위가 좀 넓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지 클러치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냅링 다시 결합해서 원래대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당겨보는데 역시 예전보다는 힘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클러치가 편해졌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다음날이 됐습니다. 가볍네. 어제 이지 클러치를 교체하느라고 미션 오일을 좀 흘려서 그걸 보충할 미션 오일을 구입하려 가려고 하는데요. 토시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클러치 레버를 놓아도 바이크가 전진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클러치 초기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프라이머리 케이스를 열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클러치 레버를 당기니까 클러치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 얘기는 어제 설치한 이지 클러치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클러치의 초기 설정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게 클러치 초기 설정을 조절하기 위한 나사입니다. 이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너무 많이 돌리면 클러치 레버를 떼어도 클러치가 붙지를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너무 많이 돌리면 클러치를 끝까지 당겨도 클러치가 떨어지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바이크가 전진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나사가 너무 시계 방향으로 많이 조여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클러치의 초기 위치를 조절하고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클러치가 제대로 잡혔는지. 그리고 몇 번 나사 조정하고 시동 걸고 하는 걸 반복해서 나름 적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프라이머리 오일이 많이 튀었네요.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는 이 클러치가 안 먹어서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지금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한 손가락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클러치를. 두 손가락으로는 당연하고요.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정도네요. 일단 오일을 좀 소비했으니까 흘렸으니까 오일을 보충하러 광주 한리에 갈 거고요. 보충해가지고 타러 가야죠. 클러치가 이건 거의 이 정도인데 왜 할리는 순정으로 해서 안 달아주는 거지? 이거 거의 예전에다 비교하면 클러치가 없다시피 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시운전 겸 오일도 사러 광주 한리에 들렀습니다. 에휴, 또 프라이머리하고 미션 오일을 사왔는데 보충하느니 새로 갈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시승용으로 로우라이더 ST가 서 있네요. 클러치가 한 손가락으로 당기기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제 바이크는 한 손가락으로도 당기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역시 가벼워졌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프라이머리 오일하고 미션 오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6,000km에 교체를 했으니까 좀 빨리 했네요. 이것도 두 번째 하는 거라고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도 광주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이크를 좀 탔는데요. 역시 편합니다. 단순히 왼손이 편해졌다는 것보다는 반클러치 쓰기도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힘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하고 집에 돌아올 때 실수로 클러치를 잘못 조작해서 엔진을 꺼먹거나 제궁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할리 메카닉들하고 이 이지 클러치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메카닉들은 이지 클러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러치의 초기 설정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인 게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알리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 메이커가 꽤나 알려진 곳이더라고요. 할리 애프터파트 중에서는.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일 장거리를 타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